혹시 아직도 그 급박한 순간에 애국가를 부르거나 머릿속으로 복잡한 구구단을 외우며 억지로 딴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으며 통증으로 쾌감을 잊으려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단언컨대 선생님은 지금 사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어 조르라는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계신 겁니다. 쾌감을 느끼는 신경과 통증을 느끼는 신경은 뿌리가 같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는 그 필사적인 긴장감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도꼭지를 잠그기는커녕 수도관 전체를 파열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모든 인내심 테스트를 폐기하고 오직 해부학적 원리로만 작동하는 인체에 숨겨진 비상정지 레버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성기능은 정신력이 아니라 철저한 혈류역학과 신경과학의 산물임을 증명해 드리는 비뇨기과 전문의 송 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마음은 안 돼, 아직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몸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특히 70대가 넘어서면 이 괴리감이 극에 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사정반사궁이라는 신경회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듯 뼛속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사정은 뇌가 판단하고 명령하는 수의적 행동이 아닙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것과 같은 척수 반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반사신경의 전선 피복, 즉 미엘린 수초가 두껍고 튼튼해서 전기 신호가 새 나가지 않고 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아 아직은 괜찮아 즐겨 라며 세로토닌이라는 진정 물질을 내려보내 척수의 흥분을 제어했습니다. 이것이 젊음의 통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생님의 신경망은 낡고 헤어졌습니다. 미세한 자극만 들어와도 신경 전선에서 합선이 일어납니다. 성기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뇌까지 올라가서 허락을 받기도 전에 허리 쪽에 있는 척수신경에서 제멋대로 발사해 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는 단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는 아직 상황 파악도 못했는데 아래쪽에서는 이미 축제가 끝나버리는 허망한 상황, 이것이 바로 노인성 조루의 실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립선의 비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전립선이 조금씩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그 자체로도 요도와 사정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컵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흥분만 더해져도 전립선 내에 평활근이 수축하며 내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참겠다고 온몸에 힘을 주면 복부의 압력이 전립선을 짓눌러 마치 치약을 짜내듯 전객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참으려는 의지가 오히려 사정을 돕는 꼴이 되는 과학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감각 수용체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귀두와 요도 주변에는 파치니 소체라는 진동 감각 센서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 센서들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에 민감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듯 작은 접촉에도 과장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실제 자극은 1인데 척수는 10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무작정 참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며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살 정 선생님의 사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사정을 늦춰보겠다고 성관계 도중에 허벅지를 손톱으로 꼬집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걷어올린 그분의 허벅지는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원장님, 아픈 걸 참으면 좀 늦게 나올까 싶어서 그랬는데 아프기만 하고 시간은 30초도 안 걸립니다. 비참합니다. 그분은 통증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사정을 더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의 메커니즘을 역행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의미한 정신력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합선되어 제멋대로 날뛰는 신경회로를 뇌의 명령 없이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전기 기사가 두꺼비집을 내리듯 성기로 가는 혈류와 신경 신호를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멈춰 세우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실행하기에 앞서 낡아버린 신경 전선의 피복을 재생시키고 헐거워진 전립선 근육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생화학적 연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기름 없는 차를 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연료는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박씨와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겨우 호박씨와 토마토라니 라며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작은 씨앗과 붉은 열매가 선생님의 위장을 거쳐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망가진 신경망을 복구하는 강력한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전립선 재생 치료제로 돌변하게 됩니다. 먼저 호박씨의 기적 같은 화학 반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박씨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마그네슘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호박씨 한 줌을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어 삼키는 순간 위산과 만난 트립토판은 분해되어 혈액을 타고 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세포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재합성됩니다. 앞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사정 명령을 지연시키는 그 핵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즉, 호박씨를 먹는 것은 내 몸속에 부족해진 참을성 호르몬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마그네슘은 의학적으로 천연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신경세포가 흥분하면 칼슘이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전기가 발생하는데 마그네슘은 이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선생님의 말초 신경이 사정해라고 비명을 지르려 할 때 마그네슘이 신경세포막을 진정시키며 진정해 아직 아니야 라고 다독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합세합니다.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해 조리할 때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리브오일에 볶은 토마토를 섭취하면 라이코펜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류를 타고 전립선으로 이동합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로 인해 붓고 염증이 생긴 전립선 조직을 치유하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혈액이 꽉 들어찰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즉,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어 사정감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박씨와 토마토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전립선을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마쳤다면 드디어 폭주하는 기관차를 단숨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물리적 제동 장치 3초 정지 버튼을 누를 차례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비뇨기과 학계에서 압박 조작법 혹은 스퀴즈 테크닉으로 불리며 조루 치료에 있어 약물보다 더 강력한 행동치료 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사정 반사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폭포와 같지만 그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 수도관의 입구를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리면 뇌는 갈 곳 잃은 신호를 거두어들이고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아주 디테일하게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타이밍의 미학기입니다. 사정감을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9단계나 10단계는 이미 늦습니다. 반가소에는 당겨졌고 총알은 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노려야 할 순간은 7단계에서 8단계 사이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려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나오겠다 라는 느낌이 뇌를 스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좌표 설정입니다. 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을 준비하십시오. 성기의 귀두 부분은 갓난아이의 피부처럼 얇고 예민합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할 급소는 귀두와 성기 몸통이 만나는 잘록한 경계선 바로 관상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기 아랫부분,
귀두와 포피를 연결하는 끈 같은 조직인 소대가 있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버튼의 위치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성기 아래쪽 소대 부위 관상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 두 개의 손가락은 반대편 성기 위쪽 관상구에 댑니다. 마치 동전을 집어들거나 샌드위치를 집을 때처럼 위아래로 집게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로 요도 구멍을 막거나 성기 뿌리를 잡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귀두의 목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결정적인 압박과 차단입니다. 위치를 잡으셨다면 이제 3 최소 5초 동안 과감하게 꽉 누르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눌러야 할까요?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성기는 해면체라는 질긴 조직으로 되어 있어 손가락 힘 정도로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살살 누르면 성감만 자극되어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증이 쾌감을 덮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누르면 귀두로 쏠려 있던 혈액이 뒤로 밀려나면서 붉던 귀두의 색깔이 일시적으로 하얗게 창백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야 성공입니다. 혈액이 빠져나가고 신경이 눌리면서 뇌는 자극이 끊겼네, 통증이 들어오네 라고 인지하고 사정을 준비하던 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탁 하고 꺼버립니다. 그토록 급박했던 사정감이 거짓말처럼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쑥 하고 사라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완과 기다림입니다. 사정감이 사라졌다면 손을 떼고 약 30초간 가만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100이면 100 모든 환자분들이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발기가 풀리고 성기가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한 완벽한 성공입니다.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과정입니다. 70대라 하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극을 주면 혈액은 다시 차오릅니다. 오히려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발기 지속력은 2배, 3배로 강력해집니다. 이를 부릉기 단축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실제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적용하기가 쑥스러우시다면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더 오래 사랑해주고 싶어서 배워온 의학적인 방법이 있어. 느낌이 올 때 당신이 여기를 좀 꽉 눌러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아내가 눌러줄 때 남성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실 때 사정 직전에 멈추고 누르는 연습을 3회에서 5회 반복한 뒤 마지막에 사정하는 훈련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뇌의 신경회로가 재설계되어 나중에는 굳이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멈춰야지 라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한 생리학적 반사 원리를 이용한 내 몸의 해킹입니다. 호박씨와 토마토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3초 정지 버튼으로 폭주를 막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멈췄다가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하체 끝까지 뿜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고쳤다면 이제는 엔진의 출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구동축과 연료를 뿜어주는 펌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몸 골반 깊숙한 곳, 남자의 생명력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근육 펌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존재조차 모르고 방치해 두어 축 늘어져 버린 이 펌프를 다시 강철처럼 조여매야만 진정한 통제력이 완성됩니다. 그 펌프는 바로, 골반 기적은 의학 용어로는 PCPC 근육기라 불리는 생명의 펌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정력을 키우겠답시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스쿼트를 하시며 허벅지 근육만 키우시지만 정작 사정 조절의 핵심 사령관인 이 골반 기저근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단련되지 못한 채 마치 늘어난 고무줄처럼 축 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도를 꽉 조여주는 힘이 부족해져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가 줄줄 흐르고 사정감이 몰려올 때
요도 괄약근이 맥없이 열려버려 의지와 상관없이 전객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땀 흘리며 뛰는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앉아 계신 의자 위에서 혹은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생님의 가장 은밀한 근육을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숨쉬는 괄약근, 펌프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엉덩이에만 힘을 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대로 된 속근육 사용법을 배워가십시오. 첫 번째 타깃 근육 찾기입니다. 엉덩이 살이나 허벅지가 아닙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부위, 혹은 대변을 참을 때 조여지는 항문과 고환 사이의 평평한 부위인 회음부가 바로 타깃입니다.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항문을 꽉 닫아보십시오. 이때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틀린 겁니다. 겉모습은 평온하되 몸속 깊은 곳에서만 은밀한 수축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호흡과 동기화된 펌프질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뺄 때 근육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이때 골반 밑바닥 근육을 아래로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가늘고 길게 후 하고 내뱉으면서 아까 찾은 그 회음부 근육과 항문을 배꼽 쪽으로 쭉 당겨 올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올라가듯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조여야 합니다. 고환이 살짝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5초의 버팀과 10초의 휴식입니다. 근육을 최대로 당겨 올린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셉니다.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도 입구를 꽉 잠가서 단 한 방울의 물도 새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 5초가 사정감이 몰려올 때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힘을 뺄 때는 탁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내려오듯 천천히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10초 이상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근육도 숨 쉴 틈을 주어야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50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네 번째, 실전을 위한 속사포 수축 훈련입니다. 지구력을 길렀다면 이제는 순발력입니다. 실제 성관계 시 사정감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1초에 한 번씩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를 빠르게 10호에 반복합니다. 이 훈련은 뇌가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낼 때 반사적으로 괄약근을 수축시켜 사정관을 폐쇄하는 신경 반응 속도를 극대화해 줍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단계 호박씨와 토마토의 영양학적 지원으로 낡은 신경선을 복구하고 전립선의 부기를 뺐습니다. 2단계 3초 정지 버튼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해킹 기술로 폭주하는 뇌의 사정 명령을 강제 종료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3단계 괄약근 펌프 운동으로 요도를 꽉 잠가주는 잠금 장치의 내구성을 키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선생님의 몸은 비로소 70대라는 나이에 굴레를 벗어던지고 20대 못지않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서울의 정 선생님은 이 3단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정확히 3주 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계셨습니다. 원장님, 어제는 아내가 먼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30초가 30분이 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이 특별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몰랐을 뿐 선생님의 몸 안에도 똑같은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능의 상실은 관리 부족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동차도 50년, 70년이 되어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명차가 됩니다. 선생님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클래식 카입니다. 폐차장으로 보내기엔 선생님의 엔진은 아직 너무나도 뜨겁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자신감은 평생을 갑니다.
아내분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짧고 허무했던 밤들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들이 선생님의 침실을 다시금 뜨거운 사랑과 활력으로 채우는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실 때 혹은 샤워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그 관상구와 소대 위치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정확한 감각을 익히십시오. 그리고 괄약근을 조여보며 내 근육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 위치를 찾으셨다면, 그리고 괄약근의 꿈틀거림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찾았다 혹은 할 수 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수술 없이 남자의 기능을 되살리는 진짜 의학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주치의 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